신경사 9주차 두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시대는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해서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9주차에서는 전기 부분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92년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이후 수도를 한양으로 천도하고 유교를 승성하고 불교를 배척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것이 이제 불시잡변이라고 있는데요. 그 불시잡변이라면 불시는 부처님을 낮춰 부른 말이고요. 잡변은 잡스러운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정종이 잠깐 즉위한 이후 이방원이 난을 일으켜 태종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 의정부 서사제가 아닌 육조 직계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육조에서 바로 왕에게로 이제 보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고요. 호패법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신진사대부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사병을 혁파하고 상원을 철폐합니다. 이 당시에 거북선이 제조가 되었는데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전쟁에 활용하게 됩니다. 이후 세종은 집현전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사군 육진을 김정서 장군을 통해 개척하고 이번에 통신사를 파견합니다. 이종무로 하여금 대마도를 정벌하게 하며 토지제도와 관련하여 연분고등법, 전분육등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유교 이념을 쉽게 가르치기 위해 삼강행실도를 짓고 농사직설과 향약직설과 의방유치 등을 통해 농사와 의학에 대한 서적을 편찬하게 됩니다. 해시계, 물시계와 같은 앙부일구를 제작하고요. 박연으로 하여금 악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당시 안기현이 몽유도원도라고 해서 꿈속에서 본 무릉도원을 그림으로 그린 작품이 나오고요. 그 유명한 한글이 창제하게 됩니다. 이후 문종과 단종을 거쳐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는 계유정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 육조 직계제를 시행하고 집현전의 경연을 폐지하게 됩니다. 성종 시기에는 경국대전을 편찬하고 이 시기에 사림 세력이 정계에 진출하면서 이를 견제하기 위해 사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연산군 시대 때 무호사화 그리고 갑자사화가 일어나고 중종 때 기묘사화, 명종 때 을사사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 선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선조 때에는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어져서 봉당 정치가 시작됩니다. 임금의 이름은 임금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짓게 되며
조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 종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조를 붙이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떤 기틀을 마련했을 때, 기틀을 마련한 임금에게는 돌아가신 이후 조를 붙이고, 그것을 더 발전시킨 임금님은 주로 종을 붙이게 됩니다. 나라를 처음 개국한 임금님에게는 태조, 조를 붙이죠. 그래서 태조 이성계, 태조 왕건, 그리고 그 이후에 발전시키면 이제 종을 대체로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재위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그러지 못하고 어떤 반정에 의해 왕에서 물러나게 되면 군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조선시대에는 군이 연산군과 광해군 두 있습니다. 연산군은 중종반정에 의해 물러나게 되고, 광해군은 인조반정에 의해 물러났기 때문에 군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 시기의 집권 세력을 보시면요, 조선 전기는 신진 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이 새로운 개혁 정치를 펼치게 됩니다. 이 개혁 정치와 관련하여 강경파가 관학파이며 온건파가 이제 사학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후에 훈구와 사림으로 나뉘게 되고, 훈구와 사림의 갈등 사이에서 사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 사림이 집권하게 되고, 선조시대 때 동당 정치가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져 당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동인은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어지고, 북인은 광해군 집권 시기 잠깐 권력을 잡게 되지만 이후 종종 인조반정에 의해 몰락하게 됩니다. 인조반정에 의해 정권을 잡은 서인은 다시 소론과 노론으로 나뉘게 됩니다. 남인은 시파로, 노론은 벽파로 나뉘게 되고, 남인 시파는 신유박해로 몰락하게 됩니다. 이후 노론과 외척의 일당 정치가 독재가 이루어져 순조, 헌종, 철종 때 3대 60년간에 걸쳐 세도 정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치 사상과 관련해서는 관학파와 살인파의 대립에서 관학파는 사장을 경시하고 사학파는 경학을 중시하게 됩니다. 도교가 관련해서 소격서 등이 있으며, 관학파는 다시 율곡 이의 선생의 주기파로 연결돼서 기호학파를 형성하고, 사학파는 퇴계 이황의 영남학파를 통한 주리파가 되게 됩니다. 조광조 등이 살림 세력이 도교를 배척하게 되고, 율곡 이의 주기파는 실학사상에 영향을 미쳐 후에 개화사상으로 이어집니다. 영남학파의 주리파는 후에 위정척사사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동인과 북인이 도교를 신봉하면서 후에 동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조선 후기에 천주교가 서학이라고 전래되어 남인 세력이 이것을 학문으로 연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천주교가 탄압받으면서 신유박해로 남인 세력은 몰락하게 됩니다. 이유는 이제 조선 후기는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진 사대부 중에서 조선이 건국된 이후 중앙의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지방에서 인재 양성에 힘쓴 이들이 사림 세력이 되겠습니다. 사림 세력은 15세기 후반 중앙 정치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계유정난에 의해 세조가 왕위에 오르자 이와 관련되어 공을 세운 세력이 홍구 세력으로서 성종 때가 되자 이러한 홍구 세력이 고위 관직을 독점하게 됩니다. 이러한 홍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성종은 사림 세력을 3사에 중용하게 됩니다. 3사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등의 언론기관이 되겠습니다. 사림은 향촌 자치와 왕도 정치를 추구하며 홍구를 세력을 비판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홍구와 사림의 대립이 격화되고 이 과정에서 홍구 세력이 사림 세력을 공격하여 사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연산군 시기에 무오사화와 갑자사화가 일어나게 되며 사화로 인해 사림 세력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사화라는 뜻은 사림 세력이 화를 입었다라는 뜻의 줄임말입니다. 이후 중종반정으로 연산군이 쫓겨나고 중종이 즉위하자 이 과정에 공을 세운 훈구 세력이 다시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중종은 조광조 등의 사림 세력을 등용하여 훈구 세력을 견제하고자 하였고 조광조는 유교적 개혁을 추진하면서 학문과 덕이 뛰어난 인재를 추천받아 시험을 보고 관리로 등용하는 제도인 현량과를 실시하여 사림을 등용하게 됩니다. 또한 공시행을 다시 조사하여 자격이 없는 자의 공을 삭제하는 위훈 삭제를 하게 됩니다. 이에 공신들이 반발하여 조광조 등의 사림 세력을 공격하여 기묘사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명종시대에도 외척 간의 다툼에 사림이 휘말려 울사사화가 일어나고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향촌 사회에서 꾸준히 세력을 확대한 세력들이 선조 시기에 전국을 주도하게 됩니다. 사화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보시면요. 먼저 연산군 제위 시기 서기 1498년에 무오사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오년이기 때문에 이 무오사화라고 합니다. 김종직이라는 사관이 조의제문을 자신의 스승인 김의손이 김종직, 그러니까 김의손의 사관인 김의손의 스승인 김종직이 조의제문을 지었는데 이것을 김의손이라는 사관이 제자인데 사초에 넣은 것을 구실 삼아 유정왕 등의 훈신 세력이 사림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김갱패, 정여창 등의 사림 세력이 화를 입게 되었습니다. 연산군 제위 시기 서기 1504년에는 갑자년인데 갑자사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연산군의 어머니인 패비 윤씨가 타약을 먹고 죽게 되는데 연산군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임사홍이라는 자가 이 사건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와 관련되었던 홍구 세력, 정여창, 윤필상 등이 남아있는 사림 세력을 제거하게 됩니다.
기묘사화는 중종 제위 시기 서기 1519년 김문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개혁 정치를 하였던 조광조 등이 위훈삭탈을 이유로 훈신을 견제하자 이에 불만을 느낀 남곤, 심정 등이 조광조, 김정, 김식 등의 살림 세력을 축출하게 됩니다. 나뭇잎에 꿀을 발라 벌레가 먹게 하여 그 글씨를 주초위왕, 주초를 합하면 조가 됩니다. 조씨가 왕이 되려 한다라고 하여 조광조를 모략하게 됩니다. 이후 명종 제위 시기 서기 1545년 을사년에 을사사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인종이 돌아가시고 명종이 즉위하자 윤영원 등의 외척 세력이 소윤이 인종의 외척인 유님의 대윤 세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사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1506년) 박원종, 성희안 등은 희대의 폭군 연산군을 몰아내고 이복 동생인 진성대군을 왕위에 올렸다. 이름하여 중종반정. 반정 공신들은 나눠먹기식으로 조정의 요직을 차지하고 비리의 온상이 된다. 중종은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 신진사류를 등용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심에 있던 인물이 바로 조광조였다. 정암 조광조, 그는 누구인가? 무오사화 때 유배됐던 김굉필의 제자였고 1510년 진사시 장원급제로 성균관에 들어가게 됐다. 평소에 바른 자세를 강조했던 강직한 선비상으로 성균관 유생들 200명의 지시를 얻어 임금님 앞에서 눈도장을 찍었고 1515년 조정에 입성했다. 그는 왕과 관리들이 도덕과 학문에 바탕을 둔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군왕의 교육에 특히 힘썼다. 도학 정치를 하고자 하는 조광조의 꿈은 실현될 것인가? 1519년 중종 14년의 뉴스를 시작합니다. 올해부터 학문과 덕행이 뛰어난 인재를 각 지역에서 천거한 후 대책으로만 시험 보고 채용하는 혈량과가 시행됩니다. 조광조는 혈량과로 등용된 신진사림들과 함께 개혁에 적극 앞장섰다. 훈구 세력의 횡포에 몸살을 앓던 백성들은 조광조의 개혁 정치에 열렬한 지지를 보냈다. 반정 때 많은 관리들이 특별한 공도 없이 거짓으로 공신에 책봉됐으니 그들의 공을 삭제해야 한다. 1519년 11월 11일 조광조와 사림은 반정 공신 106명 중 공이 없는 74명을 공신 목록에서 빼는 위훈 삭제를 관철시켰다. 이 사건은 훈구파들의 강한 반발을 일으켰고 눈에 가시인 조광조를 제거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조광조의 빠른 개혁과 지나친 도학의 염증을 느낀 중종은 조광조의 인기에도 불안을 느꼈다. 훈구파들에겐 좋은 기회였다. 훈구파 홍경주의 딸 희빈 홍씨를 이용해 궁궐 동산의 나뭇잎에 꿀로 주초위왕을 쓰게 한 후 벌레들로 하여금 잎사귀를 갉아먹게 했고 그것을 임금에게 보였다. 조광조가 백성을 등에 업고 나쁜 생각을. 광조가 그럴 리 없소. 조광조가 국정을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다가. 광조가 그럴 리가. 조광조가 공신들을 물러나게 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임금까지. 조광조 그놈이 그럴 줄 알았어. 조광조가 역모를 꾀한다는 훈구 세력의 모함에 고민하던 중종은 결국 조광조를 내쳤다. 1519년 11월 15일 조광조와 사림 세력 7명에게 유배령이 떨어졌다. 위훈 삭제 사건이 일어난 지 나흘이 지나 벌어진
기묘사화였다. 조광조는 죽었지만 그의 학문 태도와 개혁 정신은 많은 학자들과 백성들에게 전해졌다. 그리고 선조초의 신원이 회복되고 영의정에 추종됐다. 네, 조광조와 관련된 기묘사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림이 전국을 주도하며 척신정치의 전제를 청산하고 인사권을 맡고 있는 이조 전랑의 임명 문제와 관련하여 사림 사이에서 대립이 일어나게 됩니다. 척신을 배척할 것을 주장한 동인과 사림의 우호적인 척신을 포용하자고 주장한 서인으로 사림 세력이 갈라지면서 붕당이 출현하게 됩니다. 선조 시기에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어 붕당이 시작되고 동인은 다시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광해군 시기에 북인이 집권을 하면서 서인과 남인을 배제하고 권력을 독점하게 되지만 이후 인조반정 이후 서인이 주도권을 잡고 남인과 함께 공론에 따른 정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종 때 예송 사건이 일어나면서 서인과 남인의 대립이 심화됩니다. 예송 사건은 효종과 효종의 비가 돌아가신 이후 새어머니였던 자의 대비가 상복을 입는 기간을 두고 벌어진 논쟁을 말합니다. 이후 붕당 정치는 붕당 간의 비판과 견제가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으나 다툼이 심해져 점차 성격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선시대 후기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경사 고주차 두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